안녕하세요. 당신의 수첩 신수첩입니다. 오늘 시의 밑줄 긋기는 두 편의 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우선은 그 이병국 시인의 데미안하고 한명희 시인의 비밀의 숲 이렇게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데미안, 이병국. 잔디밭에 불을 지른 아이를 알고 있지.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남은 성냥의 잔불을 마른 잔디에 옮겼다. 불은 삽시간에 꺼졌고 아이는 근처 부러진 나뭇가지를 모으고 마른 잔디를 좀 더 모으고 담뱃잎을 모으고 풀어헤친 종이 위에 불을 붙였다. 불은 오랜 시간 위태롭게 붙지 않았고 붙어서는 쉬이 꺼졌다.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어젯밤 술에 취한 어떤 이가 눕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아이는 생각했다. 잔디밭에 불이 난 건 그 순간이었지. 타고 남은 게 없었지. 이병국 시인의 이 데미안이라는 작품에서의 불은 욕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시 속에서 아이는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에 그 잔불을 잔디불에다 던지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담배를 피운다는 건 역시 어떤 금기 혹은 욕망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마른 가지나 잔디를 모아서 일부러 큰 불을 내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의 모습에서 어떤 불은 일종의 욕망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이 불이 파괴라고 생각하는데요. 불의 속성 자체가 무언가를 태워 망가뜨리는 것이기도 하고, 이 아이는 아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혹은 다른 것을 깨트리기 위해 불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을 표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한 이야기 속의 갈등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있고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불들이 그런 하나의 갈등을 짚어지는 요소를 대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갈등이 이제 지나간 후에 마지막에 가장 큰 불이 번지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처럼 성장을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불을 붙이면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냥 불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약간 어린 아이의 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일을 낼 것을 원해서 불을 낸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간의 갈등이나 자신의 해소되지 않는 무언가를 이렇게 표출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불이 갈등이라고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다행이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 데미안이라는 하르만의 작품을 보면 이 갈등을 어떤 하나의 세계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계가 깨어지지 않은 것을 두고 이 세계가 깨어지면 막 나의 세계가 있으니까 불안할 거잖아요. 그 불안이 잠재워져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성장기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성장기 여기의 화자가 소년이잖아요. 그 성장기 소년 그 어떤 모델적인 인간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장기에는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자아와 초자아의 어떤 대립이나 갈등들이 심해지죠. 그래서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위약적인 모습과 그 이면에 감춰진 뭐라고 할까 두려움 그것이 함께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일은 하지만 그 나쁜 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선에서 이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저는 이 세 질문 다 계속 같은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 대면인 이유는 결국 이 전체의 내용이 성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소설 대면과 또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불 하나하나가 이
어떤 삶을 극복하는데 한 단계적인 느낌이고 그것이 이 싱클레어가 그런 주인공이 그런 이름이 맞았나요? 아무튼 싱클레어. 싱클레어, 네. 싱클레어가 어떤 이 세계를 깨트리고 자신을 자아가 데미안이 돼가는 과정이 이 시 안에 정말 잘 녹아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일단 제목이 데미안이다 보니까 소설의 내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 마지막에 잔디밭에 불이 난 건 그 순간이었지 타고 남은 게 없었지라는 걸 보면 또 데미안의 소설 내용 자체가 성찰과 자기의 성장이니까 이게 타고 남은 게 없다는 이미 불이 다 삼켜버린 거잖아요. 앞에서는 불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무언가 해소가 되면서 자기의 세계를 깨고 나가는 그래서 데미안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하진님하고 홍아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작품은 이제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많이 기대어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데미안의 그 소설에서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주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국 이 시도 인간에 대한 성장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한 그 제목으로 스스로의 주제를 이렇게 슬쩍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인간의 성장 다 타버리고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욕망의 끝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데미안이라는 제목을 붙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밑줄은? 저는 밑줄을 첫 연을 잡았는데요. 잔디밭에 불을 지른 아이를 알고 있지. 저도 누군지 알 것 같아서 그게 당신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첫 행에다가 밑줄을 긋고 싶어요. 제가 밑줄 글 문장은 잔디밭에 불이 난 건 그 순간이었지라는 건데요. 정말 그 순간이라는 단어가 불과 정말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또 이 작품에서 가장 큰 제재로 다뤄지고 있는 게 불이기도 하니까 이 시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응축해 놓은 문장이 아닌가 해서 이 문장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마지막 연에 타고 남은 게 없었지라는 연에 밑줄을 긋고 싶은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일축시키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타고 남은 게 없었지라는 말이 이 아이가 이 전체가 타고 남아서 그거에 약간 함몰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시는 한명희 시인님의 비밀의 숲입니다. 비밀의 숲, 블랙 위도우, 한명희. 내가 나를 연민한다는 걸 안다. 다정한 오빠의 얼굴로 따뜻한 손을 내민다는 걸 안다. 그러나 움찔, 너는 물러난다. 물러나 소리친다. 여기 뱀이 있다. 떠리튼 독사가 있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는 안도하고 안도한다. 내가 나를 증오한다는 걸 안다. 함부로 미워할 수 없어서 더욱 증오한다는 걸 안다. 증오하면서 미안해지고 미안해져서 다시 화가 난다는 걸 안다.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너는 걸어왔던 길을 지우며 숲을 빠져나간다. 나가면서 다짐한다. 나와는 상관없어.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안다. 정말 너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별들이 증인이고 달들이 증인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내가 계속 숲을 배회하리란 걸 안다. 자꾸자꾸 독사의 눈이 생각나리란 걸 안다.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숲을 배회하는 까닭은 일련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연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독사와 같은 불행에 대한 연민과 그 불행이 나에게 닿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어떤 증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애증의 덫에 이렇게 덕과 같은 그런 감정 때문에 숲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케이님처럼 연민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가여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서 매정하게 벗어나려고 해도 이게 계속 눈에 밟히고 다시 찾아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그 상황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천년엔 연민이라는 단어가 있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 증오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화자를 연민하면서 동시에 애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증오하면서 동시에 미안해하고 그러면서 그 애정을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자가 이 너라는 상대가 배회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연민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증오하면서 동시에 증오하니까 그 옆에 있을 순 없고 대신에 미워하진 못해서 이제 좋아하니까 이 사람의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떨어지지도 못하고 동떨어진 공간에서 배회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독사를 떠올리면 되게 어떤 먹잇감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눈빛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매혹적이고 엄청 탑충류적인 그런 세로로 갈라진 눈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런 눈이 어떻게 보면 슬퍼 보이다가도 되게 교활해 보일 때도 있어요. 이 독사의 눈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플 때는 연민을 그리고 교활해 보일 때는 증오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독사는 이 화자를 보내주고는 싶지만 같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는 어떤 양가 감정을 띠고 있는 눈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뱀, 그다음에 또아리를 튼 그 독사는 결국은 그 시적 화자, 시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눈빛은 악어의 눈빛처럼 그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악어의 눈물, 함부로 미워하거나 함부로 증오할 수 없는 그런 연민의 눈이 아닐까, 눈빛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독사의 눈이 이미 독사 자체가 자신이 강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에서 말해지는 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증오와 연민을 동시에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가가려고 해도 너를 꿰뚫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거를 독사의 눈에 빗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시에서 부제로 블랙 위도우라는 말이 사용되었잖아요. 이 블랙 위도우를 찾아보니까 수컷을 잡아먹는 암컷 거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독사와 같은 의미로 너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만 어쩌면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고 증오의 대상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글을 더 보충해주기 위한 부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블랙 위도우라는 이 부제가 보통 붙으면 확실히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 이걸 왜 붙였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 흔히 알고 있듯이 마땡사에 어떤 한 캐릭터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제 호가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그런 거부거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블랙 위도우가 생각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서 이 거미라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이 독사가 혼자 남겨져서 그 과부거미라는 맥락과 과부라는 맥락과 이 독사라는 맥락 합쳐놓은 이미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블랙 위도우를 보고 처음에는 블랙 윈도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검은 거울, 검은 유리, 시커먼 유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위도우가 뭐지라고 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저는 이제 다르게 나왔어요. 그 2020년 봄에 개봉하는 어떤 마블 영화 어벤져스 같은 영화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닐 텐데 하고 계속 또 밑으로 그 검색을 더 해봤더니 그 프로레슬링에서 상대방의 이제 팔이나 다리를 이렇게 딱 올가매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면서 팔을 비트는 그런 일종의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읽어냈거든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시적 화자의 그 심리 어떤 그 시적 화자의 심리가 은유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 부제로 나와 있는 블랙 위도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당신의 밑줄은? 네, 저는 여기 2번 반복되는 나와는 상관없어라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싶은데요. 이 너라는 사람이 화자를 두고 너는 나랑 상관없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상관없다는 말이 굉장히 상관 있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부정하고 싶은데 계속 나는 상관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밑줄 긋고 싶은 문장은 증오하면서 미안해지고 미안해져서 다시 화가 난다는 걸 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 정말 감정이 복잡하죠. 그래서 이 감정으로 인해서 비밀의 숲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이 숲을 배하게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장이 감정선에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문장에 밑줄을 긋고 싶어집니다. 저는 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는 안도하고 안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줄을 긋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그 쌓여진 감정이 폭발했지만 그것을 아무도 보거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안도감 그런 느낌들 이렇게 가져보셨죠. 그래서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특히 나쁜 마음, 누구에 대해서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았을 때 뭐라고 할까 안도감 그것이 이 시행에서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시행에다가 밑줄을 긋고 싶어요. 오늘의 시의 밑줄 긋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방송스톱 시인스톱 오늘은 여기서 접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